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49일차. 오늘 방송을 시작하는 저는 스몰 스텝의 저자 박유철입니다. 네, 오늘은 글을 쓰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 책은 이제까지 소개한 책들과 좀 사뭇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지금까지 약간 글쓰기의 스킬, 팁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이 박민영 저자가 쓴 글은 샘터사에서 2019년도에 나왔네요. 이 책은 뭐랄까요? 약간 글쓰기의 자세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평소랑은 조금 다른 글을 쓰는 자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죠. 오늘은 이 책에서 말하는 한 7, 8가지의 내용들을 구절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도 공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학을 흔히, 박민영 저자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을 흔히 상아탑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랐었거든요. 근데 상아탑이란 현실과 거리를 둔 정신적 행동의 장소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현실과 거리를 둔다는 것은 현실을 다루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현실을 다루기 위해 거리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거리를 둬야 현실을 객관적으로 대상화해서 응시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 책이 말하는 내용들이 좀 말이 이렇게 쉽게 쓰신 글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뭔가 음미할 만한, 당장 맛있는 글은 아니지만 음미하게 되는 글들인데, 대학이 사실 지금은 조금 변질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인제 실무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하우들을 배우는 곳이 되었는데, 원래는 현실과 좀 거리를 두고, 예, 왜냐하면 현실과 거리를 둬야 객관적으로 대상화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게 글쓰기를 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이 저자의 말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휘나 문장력, 글쓰기 테크닉이 부족해서 글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날 것 그대로의 경험이 곧 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경험이 글이 되려면 사회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 경험이 글이 됩니다. 예, 저는 글쓰기가 결국 이제 에피소드와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피소드가 약간 사건, 경험이라면 메시지는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글인 거지. 그냥 있던 내용들을 했었던 경험을 그대로 쓰면 그거는 글 중에서도 일기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기는 사실 혼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뭘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굉장히 큰 소리로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냥 무시하고 다른 칸으로 건너갈지, 이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글쓰기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서술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생각할 만한 여지가 되게 많죠. 네. 또 한번 읽어볼게요. 글쓰기는 이중으로 사는 것과 같다. 작가는 모든 것을 2번 경험한다. 현실 생활에서 한 번, 예. 앞이나 뒤를 비춰주는 거울 속에서 또 한 번.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2번이 아니라 3번 경험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 생활에서 한 번, 그에 대한 책을 읽을 때 한 번, 그리고 그에 대한 글을 쓸 때 또 한 번. 신마일님, 큰 소리로 음악을 들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서 정말 시끄러우면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때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뭔가 그냥 금방 알아듣고 수긍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내 음악 듣는데 왜 그러냐 따지고 화를 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생각할 거는 그 말하는 나의 자세. 그러니까 그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서 항의하는 식의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중하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혜로운 방법은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을 때는 다른 칸으로 가는 게 지혜로운데 사실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 생활에서 한번 또 그런 어떤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진 그런 책들도 있죠.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같은 게 그런 책을 읽는 거라고 하면 또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글을 쓰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는 이중으로 사는 것과 같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신마일님 보통 소심해서 가까이 가만히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제가 좀 유별난 사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북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 북소리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북에서 난다고도 할 수 없고 북채에서 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을 두드리는 사람의 손에서 난다고 할 수 없지요. 북소리는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나는 것입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이란 글을 쓰는 사람과 사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명, 공명 같은 것입니다. 공명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같이 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손과 북체가 그리고 공기가 같이 만나서 그런 소리를 내는 거지. 어떤 특정한 글을 쓰는 사람이나 사회 그 자체가 아니죠. 굉장히 철학적인 글인 것 같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그래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 주장과 사회 현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작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내용은 바로 넘어갈게요. 자, 글감과 문제의식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글을 쓰려면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의식은 늘 사회에서 나옵니다. 특히 사회적 고통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고통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고통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는 글감의 노다지입니다. 여러분, 글감의 노다지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우리가 글감이 없어서 못 쓰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해서 글을 못 쓰는 거죠. 예. 사회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불편함, 불평, 불만,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그게 뭐 그냥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뭐 어, 이를테면 길을 지나가다가, 오늘은 제가 카페에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 굉장히 나이 많으신 노인분이셨는데, 뭔가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허탈한 모습의 노인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노를 맞았지만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뭔가 웃고 떠들며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외롭게 계신 게 아닌가라는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카페에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것들. 사실 세상은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는 주제는 그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사회와 공명하기 위해서 어떤 글로서 나의 의견, 나의 그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것들이 글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글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살면서 느끼는 불만, 불안, 불편함도 파고들면 얼마든지 글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느끼는 불만, 불안, 불편함 역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슷한 느낌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모두 잠재적인 글감이죠. 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글감이 없어서 글을 못 쓴다는 말은 못 하겠네요. 자,
그 작가는 또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글을 써보면 언어가 사유의 도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작가는 언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작가만큼 언어를 조탁하고 신중하게 고르고 배치하고 분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치가 아니라 주변의 현상과 사건 그리고 사람들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주밀하고 꼼꼼하게 생기는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는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되게 뭔가 전문적인 언어를 써서 되게 있어 보인다.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고, 뭔가, 예, 이 작가의 어떤, 뭐랄까요? 예, 실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말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단어를 따로 찾아서 읽어야 하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탁한다. 이런 말도 좀 어려운 말이고, 정치라는 말도 한자어를 써야 할 만큼 되게 어려운 글인데, 뭐, 가끔씩 한두 번 이렇게 쓰는 거는 나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창작의 고통이라는 것도 대개는 자료와 메모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예. 자료와 메모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머리를 쥐어 짜게 됩니다. 책상 앞에서 머리를 쥐어 뜯는 사람을 보면 치열하게 쓴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치열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네요. 방학 내내 숙제 안 하고 놀기만 한 학생이 개학날이 다가오자 조급해져서 방방 뛰는 모습과 예, 방방 뛰는 것과 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글쓰기 어려움은 예, 생각의 부족도 있지만 글감의 부족, 예, 자료와 메모의 부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아는 것을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글은 됩니다. 그러나 좋은 글은 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아는 것은 독자도 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독자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글이란 글을 쓰려고 모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것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몰랐는데 알게 된 것을 써야 어, 독자들도 이거 읽을 만한데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 그냥 뭐 아는 것을 쓰는 거는 내가 아는데 남들도 알 가능성이 특히 높죠.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근데 그 아는 것을 내가 글을 쓰려고 모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본래는 몰랐는데 알게 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 진짜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내용에도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어떤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쓸 수 있어야, 예. 예를 들어서 요즘 알리나 테무 이런 중국 사이트들, 쇼핑 사이트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큰 문제, 위기의식을 주고 있죠. 근데 어떤 저자는 그게 굉장히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내용의 어떤 내용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신선한 내용인 거죠. 예. 쿠팡이 가진 물류망을 갖추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지금 싸게 파는 것도 언제까지 싸게 팔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본인의 의견이지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현상의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본래 제가 몰랐던 것들 얘기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글로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아까 글이 마지막 글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진짜 마지막 글이 아닌가 싶은데 글쓰기란 내가 세상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었는지를 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글쓰기는 세상 읽기입니다. 세상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하면 읽힐까요? 물론 세상에 대한 관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찰도 책을 읽으면서 해야 보입니다. 보이는 게 있어야 쓸 것이 생기고요. 여기 아까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살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체적인 삶은 내가 내 의지에 따라 삶을 리드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용의 주도한 판단을 하도록 이끕니다. 글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추동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 책이 말하고자 한 진정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용의 주도한 판단, 자기 선택,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글쓰기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말을 이 책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오늘 굉장히 여러 글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공감이 되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기존의 책들과는 조금 또 다른 하우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글쓰기의 자세, 이런 어떤 철학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의 서머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 경험이 글이 될 수 있다. 글이란 글을 쓰는 사람과 사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명 같은 것이다. 글감과 문제의식은 거의 같은 말이다.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언어가 사유의 도구다. 자신의 생각을 정치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기도 한다. 내가 본래 몰랐는데 알게 된 것을 써야 독자들도 이거 읽을 만한데 하는 반응을 보인다. 글쓰기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용이 주도한 판단을 하도록 이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책 어떠셨나요? 네, 글을 쓰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조금은 깊이 있고 철학적이면서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있는 글을 쓸 때는 꼭 참고할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